지난 5일에 방영된 PD 수첩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의 방송이었는데요.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사건 자체가 조금 엽기적이고 표륜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불행한 사건이지만 묻혀뒀던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발굴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그 불편한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방용훈 사장이 왜 인터뷰에 응해줬을까? 인터넷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일간지들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. 초기 보도의 양상 이 당시 몇 건 없었죠. 한국에 있는 매체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라든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어떤 음모 같은 게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언사를 구사하는 거잖아요. 조선일보의 사주 그 일가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이 상당 부분 일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. 이 사주 리스크의 문제에 대한 내부에서 끊어내기 위한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실제로 네, 어떤 프로그램 예고 영상인 것 같은데 뭐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MBC PD 수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한국 언론 매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권선희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. 권선희 리포터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셰프강 푸드랩 제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권선입니다. 최근에 그 윤지호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, 이 국민 청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. 또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국민 청원 참여 인원수가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50만 명이면은 그 청와대 청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성원 수치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. 네네, 역대 최다수의 그 참여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지난 5일에는 이 MBC PD 수첩에서 이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방용훈의 아내 이미란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방송이 보도가 됐었습니다. 네. 이후 이 부실 수사와 이 당사장 일가와 경찰 유착 관계 등이 이제 유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. 네. 연일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또 실시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유일한 언론이 있습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조선일보와 TV조선입니다. 네, 사실 뭐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은 이 윤지호 씨가 증언에 나선 지난 5일 이후에도 단 한 건도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고 또 이 사주의 아내임에도 고 이민아 씨 관련 기사 역시 단순 가정사라며 외면해 왔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 저희 뉴스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떠세요? 예. 네네, 버닝썬이나 승리, 정준영 사태에 대해서만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고요.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.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마치 그 무언가 덮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제 생각뿐인 건가요? 아닙니다.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가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그 느낌만 갖고는 말씀을 보도를 해드리기가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. 사실 이거는 네네.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도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네. 이 경찰 수사들이 밝혀지면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관건이 바로 요 느낌에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저희가 보도를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느낌만 갖고는 보도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 우려를 이 팩트 체크로 신랄하게 보도해준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. 지금 이제부터 이제 뉴스를 시작하시는 거군요. 연예 뉴스를. 네네. 네, 아까 전에 처음에 틀었던 그 프로그램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네. 여기서 제이는 저스티스, 정의의 이니셜이고요. 네. 이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기자와 또 취재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회 부조리와 또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 등을 파헤치는 테이블 토크 프로그램인데요. 한국 시간으로 17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35회 방송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 35회 말씀하신 내용들 볼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
네, 앞에 15분은 전두환 출두 관련 내용과 이 호칭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요. 15분 이후부터는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또 증언에 나선 이 윤지호 씨가 과거에 장 씨에 대한 증언 이후에 이 조선일보 차량이 미행을 하고 또 윤 씨가 다니던 교회와 윤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이 집요하게 전화를 하는 등 신변을 위협하는 듯한 압박을 가했던 사실들이 공개가 되고요. 또 장자연 씨와 삼성 전기 고문인 이무재와 그리고 TV조선의 방정호의 1년치 통화 내역 등과 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등이 사라졌다는 것,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와 기자가 동일체인 것 같다라는 내용, 그리고 굴지의 언론사들조차 조선일보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정도의 관련성의 언급은 결국 조선일보 기자들이 오너일간을 보호하려 했다라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네. 다른 언론들까지 동참을 했다는 건가요? 그러면? 그렇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치 국민을 우롱하는 듯 지금껏 벌여져 왔지만 이제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앞서 예고 영상에 보니까 그 PD 수첩에 그 PD도 등장을 하던데 이게 KBS 프로그램에 MBC PD가 출연한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. 네, 마봉춘과 고봉순의 콜라보였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. 네, 마봉춘, 고봉순,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. 네, 예전에 이 무한도전이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마봉춘은 MBC, 고봉수는 KBS, 이 방송사의 약자에다가 이 한국식 다소 촌스러운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. 네네. SBS는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? 네, 스브스라고 하던데요. 그러면 JTBC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JTBC요? 네. 네 글자네. JTBC가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이걸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. 네네. 이렇게 마봉춘, 뭐 고봉순, 스브스 이렇게. JTBC 이거 JTBC 기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. 근데 JTBC는 정태봉 네. 씨예요. 네? 정태봉 씨. 전태봉 씨. 정태봉 씨까지 해서 JTBC가 네 글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태봉 유일하게 씨. JTBC만 C자로 존칭이 들어가요. 정태봉 씨라고. 네. JTBC입니다. 네. 자, 아무튼 예, 얘기 계속해 주시죠. 이게 그 뭐 네. SBS까지 봤는데 이게 지금 그 마봉춘과 고봉순의 콜라보가 도대체 무슨 네. 얘기인지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. 네, MBC PD 수첩의 이 서정문 PD가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. 이 얼마 전 방송했던 이 방용훈 사장의 아내 고 이미란 씨의 마지막 육성, 이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? 라는 메시지와 이 서 PD와 방용훈 사장의 직접 통화 내용까지 공개가 됩니다. 그리고 또 방 씨가 이 서 PD에게 애가 있느냐라고 협박성으로 한 질문 등 또 조현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정권을 운운하면서 협박했던 사실, 또 역시 조 청장의 PD수첩과의 실제 인터뷰 장면으로 이 실제 육성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 LA의 언론 매체인 이 썬데이 저널에서 이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못한 순도 1인치의 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 역시 이 프로그램에 공개가 되고요. 또 조선일보는 물론 한국 언론에서조차 외면했던 이미란 씨의 자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와 숨겨진 사실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. 네, 이 썬데이 저널이 가끔 이렇게 좋은 소식을 하나씩은 내긴 해요. 아주 가끔. 네, 하나씩 내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게 KBS에서 이렇게 회자가 한번 됐었네요. 그리고 뭐 네네. 이거 어느 기사에서 본 건데 방용훈 사장이 이제 50만 청원을 돌파한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조선일보의 비판을 불편해하는 세력이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일축을 하고 싶습니다. 고 이미란 씨의 형부 이 김영수 박사가 처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추가 제보를 위해서 출연했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게 뭡니까? 네,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. 라고 한 말씀인데요. 맞습니다.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.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대상이고요.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할 대상이고 또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할 대상일 뿐인 거죠.
네, 저널리즘 토크쇼 J 어떻게 또 볼 수 있나요?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뭐 찾아서 보실 텐데. 네, 온디맨드나 페이스북,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. 각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저널리즘 토크쇼 J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요즘에 이 연예계의 소식이 사실 정준영 이 소식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거운 소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사실 뭐 굉장히 무겁게 이 시사평론처럼 전해드렸습니다만 전해드리면서 사실 저희도 편한 입장은 아닙니다.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이게 빨리 좀 사건이 좀 정리가 돼서 다시 좀 이렇게 연예 뉴스다운 좀 밝은 소식들이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그걸 희망해 봅니다. 네, 오늘 뭐 끝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를 하셨나요? 네, 태양 빼고 문제 있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요. 이 노래 제목이 문제적 남자 3명의 라스트 네임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빅뱅의 BANG 그대로 읽으면 방방방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